네, 도코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있고요. 오늘 아침 한 6시쯤에 중요한 뉴스가 떴어요. 지금은 이제 아침 10시 정도 됐거든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장에 던졌죠. 진짜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렇게 꼬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세를 던지기 시작한 게 4월 2일부터인데 지금이 4월 22일이잖아요. 4월 23일인가? 시간이 금방 간 23일이네. 21일 만에 꼬리를 또 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로는 관세를 더 이상 세게 때리지 않겠다, 중국에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파워를 해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또 선언을 했어요. 거의 지금 보면 조울증 환자 같아요. 조울증 환자. 근데 저번에 4월 12일인가? 그때 관세 이후에 90일 이후부터는 점점 스탠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1기 때랑은 진짜 많이 다른 상태가 됐고, 그리고 제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관세 전쟁을 계속 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강국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쉽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대로 쭉쭉쭉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장이 좀 올라왔어요. 한 2% 정도 올랐었나, 나스닥이. 근데 추가로 지금 선물이 아까 아침에는 2.23%까지 올랐었고, 지금은 1.6% 정도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침엔 2.2%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였고, 그리고 그 뉴스 이후에 한 새벽 6시, 5시 그때전부터 이제 쭉 갭상승을 해가지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장 끝나고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테슬라 실적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나서 플러스 5%예요. 원래는 그 장 끝나고 나서 플러스 빵이었거든요. 실적 나오고 나서 실적이 뭐 예상대로 실망스럽게 나왔었는데, 이 플러스 5% 나온 거는 이제 트럼프 푸시입니다. 트럼프 푸. 그리고 요 나머지들도 다 플러스, 상당히 플러스 많이 올라왔고, 비트코인은 진짜 빨라요. 비트코인은 진짜, 이건 안전자산이라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93,000불을 드디어 회복을 한 상태. 아까 아침 한 9시 정도? 그때 기준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뭐 이쪽 잔당들의 그 계획된 건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닌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계획이 된 거라면 아무런 소득도 없고 명분도 없고, 오히려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동맹들한테 그 신용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 트럼프 실패작이고, 제가 볼 때는 레임덕도 빨리 올 것 같아요. 관세가 성공하지 않으면은 감세도 안 되거든요. 근데 관세와 감세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지, 일론 머스크가 5월 중에 도지 활동을 많이 줄이고, 대부분 이제 테슬라 모기업, 자신이 창업한 기업은 아니죠. 남이 창업한 기업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 거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실적은 잘 안 나왔지만 이거 물타기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가짜뉴스까지 떠요. 이거 5월 초 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월 초 회담이 얘기가 이제 확정이 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주식시장이 지금 1.6% 플러스인데, 나스닥이 선물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지금 뭐 3% 4% 튀어야죠. 저번에 거의 나스닥이 10% 이상 뛰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상황은 1.7% 플러스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건 가짜 뉴스고.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저번 영상들 쭉 말씀드리는 게, 1차 무역 전쟁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비슷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차 때보다 더 트럼프가 꼬리를 빨리 내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경제적인 기초 체력도 상당히 안 좋고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오히려 보면 중국이 진짜 여러 가지로 볼 때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티토르부터 시작해서 무역적인 다변화,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에 비해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관세 전쟁을 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인다운 나이브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밀어붙인 거 있잖아요. 바이든도 약간 그런 미국적인 그 나이브함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더
아니, 이 사람이 사실 공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준비를 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공약집 보시면은 한 40개 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약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진짜, 뭐랄까, 좀 납득이 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준비도 되게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 제일 중요한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인데 140% 대중 관세율이 145%가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제로도 아니다 이렇게 좀 일말의 자존심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는 아주 친절하게 중국을 대할 거다. 그리고 그들도 친절하게 우리한테 대해줘야 된다. 이 트럼프 합법을 보면요. 딱딱 단문이 딱딱딱딱 이어져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트위터 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딱딱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 미국인들의 60%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만큼의 문해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간파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의 이제 그 의도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취임 100일이 아마 4월 30일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 뭐 성과를 내긴 내야죠. 지금 히토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대중 수입이 안 되면은 소비 시장이 무너져요. 미국의 나라가 소비의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베센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백악관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베센트밖에 없는데 베센트는 계속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지속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나바로가 이제 쏙 들어갔는데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이제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센트는 언제까지 이제 트럼프 옆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기 때 부통령이 펜스 부통령이었는데 부통령도 계속 이제 쭉 갔잖아요. 그래서 베센트도 계속 가지 않을까. 베센트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미국이 정상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도널드 트럼프 뜁니다. 트럼프 직접 가요. 트럼프. 호나우도 트럼프. 트럼프의 관세가 나스닥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이렇게 그 트럼프가 갑자기 아니죠. 4월 12일 관세 이후부터 90일 이후부터 일관된 그런 모습이에요. 12일 동안 일관된 모습이고 중간중간에 뾰족뾰족 올라오긴 했는데 조울증처럼. 근데 그건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이 집권 이후로 최저치인 42%까지 하락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도층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불안하죠. 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그리고 물건들을 사재기하는 모습들이 이제 마트에서 곳곳에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과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 매장에다가 막 뭐 불 지르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출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 이 미국인들의 47%가 테슬라 자체에 이제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머스크의 비호감도가 절반이다.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공화당원 중에서 테슬라에 호감인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내각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행정부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의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까지도 안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우군들을 많이 이렇게 포섭을 하지 못한 거죠.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좀 이제 본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게 되면은 1분기 매출이 20%가 급감을 한 상태예요. 이게 뭐 주니퍼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를 여러분 사실 때 자동차라는 게 상당히 비싼 내구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 때 여러 가지를 보겠죠. 뭐 성능도 보고 디자인도 보겠지만 그 해당 회사의 이미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좋은 차인데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 차 사겠습니까? 안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지를 완전히 버려버렸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살짝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예측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은 야 테슬라 주가가 제 평단가보다도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야 진짜 되게 뭔가 후려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를 트래킹한 것 같고 이 정보가 많이 생각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1분기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떨어버리는 빅베스라는 게 있거든요. 빅베스의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2분기부터는
부터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테슬라 주가도 2분기 때는 상승. 지금이 2분기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오를 일만 남길 바랍니다. 테슬라 이게 주식을 제가 처음 사봤는데 쉬운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저랑 안 맞는 주식인데 300불 넘어가면서 이제 분할 매도하면은 다시 테슬라 살 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애는 참 얌전하게 움직이지 않고 너무 위로 계속 뭐야 지금 215불에서 290불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이 진짜 거의 40%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지가 빨리 좋아져야 되고 이게 금방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 살 때 대체제가 되게 많잖아요. 전기차를 사는데 꼭 저 모델 3, 뭐 모델 Y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도 있고 뭐 기아차도 있고 뭐 GM도 있고 뭐 다른 그런 메이커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제가 낫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 활동이 그럼 약해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도지 활동 되게 좋게 봤거든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짧고 자르고 부조리들 다 이렇게 긁어내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국정 동력이죠. 트럼프 국정 동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고 2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지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했던 얘기가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라고 얘기했었다가 지금 이제 1,500억 달러 이 정도 수로 뚝뚝 떨어졌어요. 지금 공약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금액을 예산 저감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이것도 힘들겠구나. 진짜 트럼프가 진짜 힘들어지겠구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가 진짜 지금은 뭐 아무런 얘기 없지만 탄핵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한 반년 지나면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확 돌아선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또 이거 금융시장이죠. 지금 금융시장이 뭐 주식시장이야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살났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빅스는 폭등했다가 지금 내려왔고 뭐 저는 이제 클라이막스는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포파리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클라이막스 지났다 보고 저번에 마이너스 27% 갔던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가를 최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의 가격대 주가는 상당히 저는 좋은 주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들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당히 강경책 가고 있어요.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보여줬던 건데 중국이 결상전의 의지로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지는 전혀 그 트럼프도 생각 못했었고 저도 조금은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진짜 완전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보낼지 몰랐거든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국이 강하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꼬리를 트럼프가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절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는 이 캐나다 미국의 최대 우방이죠. 캐나다하고의 사이가 지금 벌어진 상태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중국과 캐나다가 이제 원유 같은 것들, 가스 같은 것들을 이제 수입을 1월 달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전부터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트럼프 취임 전부터 이미 구입을 안 하고 있어요. 전무 아예 안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유럽하고 중국이 굉장히 우호강하게 나서고 있는 상태. 관세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레임덕 같은 상황이 지금부터 펼쳐지게 되면은 일본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나라가 지금 일본이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관세 협정에서 있어서. 근데 첫 봤다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도 이렇게 시간을 천천히 끌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이 의외로 강경책을 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일본이 강경책으로 갈 줄 몰랐거든요. 그냥 미국의 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존재였는데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당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뭐랄까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협상에 임하고 싶지 않다 얘기했고 특히 농산물 시장하고 자동차 시장을 사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번 관세 전쟁에 있어서 우방이 하나도 없어요. 우방이 1도 없어요. 미국 일방주의에 있어서 우방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중국이 고립된 게 아니고 미국 트럼프가
고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맹들을 척지는 트럼프가 중국은 너무 고맙다. 이 상황에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지수인데 센티멘트 지수예요. 이 보시면은 각 충격들, 시장의 충격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수가 얼마큼 지금 나와 있느냐 그걸 보여준 건데 아래에 있을수록 약간 뭐랄까 센티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1, 2, 3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10 이런 데 올라갈수록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맨 오른쪽에 트레이드 워, 지금 이제 트레이드 워잖아요. 무역전쟁인데 이게 얼마큼 많이 떨어졌냐면은 이미 1기 때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유럽 그 남유럽 위기 뭐 이런 것들라든가 이라크 전쟁 9.11 이 상태 어떻게 보면 9.11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지금이 정말 과도하게 세티가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기계적으로만 사도 충분히 돈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 같은 거 말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제 페북에다가 썼던 그 글을 저번에 보여줬었는데 마이너스 27%면 나스닥이 27%면 뭐 그냥 사면 됩니다.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저가해서 사시려고 물론 이제 두려워서 못 사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27% 지금은 뭐 한 15%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계산을 좀 안 해봤는데 요즘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막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더 이제 불을 붙이려면 기름을 끼얹으려면 불량이 되려면 이제 중국의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나오면 또 새롭게 뉴스 받아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 멘트인데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먼거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트럼프만큼은 미국 대통령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처뿐인 성공도 아닐 거예요. 상처뿐인 실패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마치기 전에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1,430원 정도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며칠 전만 해도 막 15원까지도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 달러의 약세는 좀 일단 이벤트성이라 보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달러가 힘을 좀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너무 급하게 빠져있는 그런 달러 인덱스 이 지수 때는 상당히 테크니컬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등을 할 거라고는 봐요. 근데 예전만큼의 그렇게 강세로 갈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세가 됐던 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사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약간 내피설이긴 한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래 자리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그런 측면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수출 무역 수지가 나오게 되면 나올 텐데 우리나라 GDP 저는 올해 우리나라 GDP 마이너스까지도 보고 있고 이 10% 관세만 돼도 마이너스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IMF라든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연초에는 2% 정도 플러스 예상이 있었다가 매달마다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1.0%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고 관세가 10%대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환율 자체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달러 원도 약세. 지금 1,430원인데 50원, 60원, 70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크아웃을 찍은 게 좀 됐기 때문에 전 영상에서 설명 다 드렸죠. 설명을 다시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중국이 미국 자산을 계속 팔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D가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자연스럽게 강세로 방향을 조금 트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빠르게 매도를 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년물 국채가 한 3% 초반 정도까지 지금보다 한 100bp가 내리게 되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그 10년물 국채 한 절반 이상은 플러스가 돼서 정리를 하게 되기 쉽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물 같은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정리가 되니까 만기가 되니까 그런 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진짜 금융시장에서의 디커플링은 상당히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중국 국채를 사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미국 국채를 정리를 천천히 해가면서 결국에는 금과 뭐 유로채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채, 뭐 여러 나라 국채로 분산하는 다변화하면서 좀 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게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러시아를 따라오고 있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 이후부터 침공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들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금도 아니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한 몇백억밖에 안 될 거예요. 엄청나게 예전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된 상태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뭐 비관적인 얘기 되게 많아요. 국장 해라, 국장 뭐 떨어진 것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미 뭐 3,300에서 2,400으로 2,500,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이미 30%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미 금융위기 상태고요. 여기서 뭐 더 안 빠진다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웃긴 얘기예요. 그건 개콘보다도 더 웃긴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돈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미국 국채로도 가고 또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두 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결국에는 IT, 결국에는 AI가 전 세계를 바꾸거든요. 성장 능력도 거기서 나오고 있고, 물론 작년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성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은 결국에는 AI입니다.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은 미국과 중국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쪽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중국에다가 정치가 불안정한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그리고 환율 문제도 있죠. 환율도 위안화 투자가 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위안화 여러분들이 계속 강세, 20년 동안 강세이긴 했죠. 왜냐면 제가 중국에 살던 2004년, 5년도 이때쯤 하더라도 1위안이 135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위안이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60% 이상 올라온 상태인데, 그래도 이머징 환율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공산당 자체가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수출 경쟁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지는 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다가 투자시라, 그런 설명을 좀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얘기했네요. 또 다음 도구 투자일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